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볼보의 새로 나온 전기차 EX30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볼보라 그러면 C40 리차지가 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뭔가 소비자분들에게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차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볼보 EX30을 출시를 하면서 다양한 고객들을 우리가 한번 만나보자 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요즘에 그 전기차 시장이 쉽지 않죠. 그 이유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기차 살 사람들은 다 샀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이 정해져 있기는 해요. 갑자기 내가 내연기관 타는데 전기차 사야지 이런 분들보다는 전기차에 관심 있는 분들이 솔직히 전기차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연기관을 타지만 전기차를 사야게끔 그런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지만 보통 구매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온 전기차들 보면 어때요? 가격이 막 비싸고 내연기관에서도 꽤 괜찮은 차를 살 수 있는 금액대까지만 올라오거든요. 시작 가격이 어때요? 막 5천만 원 중반에 옵션 추가하면 6천, 7천만 원이라는 돈을 줘야 되는데 이러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기차를 접근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땐 차라리 가성비적인 모델을 사라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요즘에 이 브랜드만 믿고 비싸게 전기차를 파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배터리도 다 비슷한 배터리 다 쓰잖아요. 이 지금 볼보 EX30에도 그 중국 CATL의 배터리가 사실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사실 다른 3원계 배터리가 들어온다고 하지만 공통으로 배터리 막 쓰는 경우도 많고 세시도 막 공용으로 많이 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돼요? 옛날에는 각 브랜드마다 고유의 파워트레인이 있었어요. 어떤 브랜드는 V8, 어떤 브랜드는 V12, 8단 자동 변속기, 9단 스포츠 뭐 이런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 고유의 브랜드의 운전의 재미라든지 말도 안 되는 편안한 승차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력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뭐 대부분 전기차 나온다 그러면은 뭐 주행 가는 거리, 무슨 충전하는데 얼마의 시간, 기껏해야 뭐 안에 있는 내장지 뭐 좀 고급스럽게 한다든지 뭐 마력을 뭐 700마력 올린다 이렇게 하지만 이 마력으로 이제 그 운전의 재미를 느끼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어서 브랜드만 믿고 내놓는 전기차들은 거의 다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 옆에 있는 볼보 EX30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컴팩트하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차들이 살아남을 거라고 하는데 과연 이 EX30은 어떤 차인지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볼보 EX30을 보면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생각하는 그 볼보와는 다른 느낌이 듭니다. 볼보 하면은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사거든요. 애초에 좀 살만한 분들 이 구매하는 차가 이 볼보예요. 연령층도 높고 실제 이 차 살 때 리스나 캐피탈을 쓰지 않고 현금으로 구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볼보를 사는 분들이 보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세팅, 옵션 이런 구성들도 그냥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뭐 독삼사 국산차와는 좀 달라요. 마력이 조금 낮더라도 부드러운 승차감, 그 다음에 실내 편의 기능들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EX30은 조금 다르더라고. 디자인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볼보랑은 조금 더 다른 느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볼보 오너분들이 야 이거 볼보차 맞아? 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싱글 모터와 듀얼 모터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시승해 볼 차는 싱글 모터예요. 싱글 모터 같은 경우에는 272마력이고요. 듀얼 모터 같은 경우에는 428마력인데 이 EX30은 재미난 게 있어요. 딱 사이즈를 보면은 어때요? 뭔가 굉장히 큰 사이즈는 아니죠. 아담하면서도 되게 뭔가 좀 컴팩트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차는 볼보에서 만든 가장 작은 차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차입니다. 왜냐? 지금 얘는 싱글 모터이기 때문에 272마력이지만 듀얼 모터를 장착한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428마력이에요. 엄청난 퍼포먼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차 가격이 얼마에 출시될지 모르겠지만 볼보에서 그동안 시도하지 않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은 차가 볼보 EX30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면은 2톤이 넘어가는 좀 무거운 차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놀랍게도 1.8톤 1800kg예요. 듀얼 모터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무게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 사이즈가 굉장히 컴팩트하죠. 그러니까 운전의 재미가 기존과 우리가 생각했던 볼보와는 조금 더 다르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또 외관을 한번 둘러보면은 전체적인 전면의 디자인도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토로 문양의 데일라이트는 기존 우리가 볼보에서 볼 수 있었던 디자인이지만 EX30은 순수 전기차예요. 순수 전기차라 이 라디에이터 그릴의 이 디자인의 표현을 좀 다르게 가지고 왔어요.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그냥 이렇게 막아놓고 우리 전기차야라는 거를 표현을 해놨잖아요. 하지만 진짜 그냥 순수 전기차는 이 그릴을 이 범퍼와 하나로 연결을 해가지고 차의 좀 디자인을 좀 굴곡지게라든지 아니면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 EX30도 순수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 엠블럼을 기점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범퍼가 이 EX30이 조금 더 차가 좀 다부져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게 해주는 겁니다. 약간 전체적으로 좀 많이 젊어졌다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바로 이런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주차 센서, 그러니까 초음파 센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 안쪽에 검은색 선으로 숨겨져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이쪽에 있고, 여기에 이제 센서와 카메라가 중간에 위치해 있죠. 전체적인 깔끔한 느낌을 주고 이쪽에, 그다음에 이 끝에 주차 센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 하단에 보면은 라운드진 굴곡이 약간 이 측면까지 쭉 이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옆에 이 사이드 측면을 보면 이 라인을 좀 위로 많이 올렸죠. 그리고 하단을 보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도장면을 또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주행하다가 돌이 튀어가지고 이 도장면이라든지 차를 손상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 밑에 플라스틱이 그 도장면을 좀 보호해준다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차가 아담하지만 얘가 SUV, 그러니까 소형 SUV 혹은 이제 CUV라고도 할 수 있는 높이예요. 차가 좀 높이 떠 보일 수 있는 거를 사이드 측면의 라인을 위로 올림으로써 조금 낮아 보이는 역할도 해주게 됩니다. 제가 EX30이 볼보답지 않다, 볼보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시도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 바로 이 카드키예요. 지금 EX30은 카드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B필러 보면은 여기 하나 뭔가 센서가 달려있죠. 차 문을 열고 닫는 게 카드키로 이 B필러 쪽을 터치를 하면은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사실 볼보에는 약간 시도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볼보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이 실제 사는 분들 연령층도 높고. 근데 지금 이런 기능을 넣었다라는 거는 아예 이 EX30으로 약간 좀 새로운 거를 시도한다라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이번에 이 볼보의 EX30이 출시가 되면서 이런 좀 이 꽉 막혀 있는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뭔가 게임 체인저가 되려고 뭔가 이런 노력하는 적들이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놀라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위쪽에 천장과 루프, B필러, 사이드미러까지 블랙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좀 더 차를 좀 슬림하고 낮아 보이게 하는 또 효과도 있습니다. 자, C필러에는 EX30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데 뭔가 좀 엣지 포인트처럼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고, 휠은요 19인치예요. 전기차 요즘 나오는 거 보면 막 20인치, 막 21인치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는 18인치, 맥스로 19인치가 가장 적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전기차는 전비와 효율성을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밑에 무거운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승차감이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 20인치 끼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손해봐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19인치, 18인치가 딱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는 몇 인치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굳이 큰 휠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한 18인치나 19인치로 들어오는 게 저는 가장 좋아 보이고요. 이쪽에 라인 좀 다르죠. 약간 기존에 우리가 XC40과 XC60에서 봤었던 테일램프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조금 더 다른 부분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위쪽에 트렁크 리드 부분을 나눠서 좌우로 두 개 테일램프가 들어갔던 게 포인트라 할 수 있죠. 자, LED 테일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미러 위쪽과, 그리고 원래 DRL이 들어가 있었던 이 부분이 방향 지시등으로 바뀝니다. 자, 트렁크 여는 버튼은 되게 재밌어요. 보통 이게 밑에 많이 있지만 밑에는 후방 카메라가 있고 위쪽에 여기 상단 있죠? 여기에 트렁크 여는 버튼이 있는 거죠. 근데 보면은요, 재미난 게 있죠? 바로 이 히든 수납 공간을 사용하기가 좀 편해요. 지금 보면 이 위쪽에 이 커버를 통해서 트렁크의 공간 높이가 위로 올라가 있는데요. 이 밑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 밑에다가 뭐 스페어 타이어를 집어넣는다든지 뭐 이렇게 사용했지만 요즘엔 스페어 타이어 많이 빼놓잖아요. 그럼 이 공간을 수납함으로 사용하는데 이게 위아래로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약간은 조금 그 번거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밑에다 이 커버를 놔서 깊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재미난 요소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 문양이 있죠. 어떤 짐들을 실을 수 있는지 이런 좀 재미난 요소들을 많이 해놨어요. 그 길이까지도 접어놨거든요. 1열 시트를 앞으로 빼고 2열 폴딩을 하면은 1.76m까지 길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지네요. 야, 확실히 위쪽에는 커다랗게 프리미엄 루프라 그래가지고 햇빛을 어느 정도 차단해주긴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전기차 플랫폼이기 때문에 바닥이 평평하게 되어 있죠. 근데요, 이 실내 타도 이 허벅지가 뜨면 공간이 넓어도 좀 불편하거든요. 지금 이 EX30도 차가 엄청 큰 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간은 넓은데 이 허벅지가 살짝 뜨는 거는 살짝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문 여는 도어 스위치가 이쪽에 없어요. 이거 어디 갔나 했더니만 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파워 윈도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시타이트 단자는 이쪽에 있고요. 이게 이쪽 안에 수납 공간인데 이런 재미난 문양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사냥이라든지 뭐 구름, 산 같은 것들이 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함이 이 깊게 들어가 있어서 뭐 조금 더 활용하는 게 수월해 보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실내가 너무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핸들 디자인도 많이 젊어졌고요. 이런 손잡이와 실내 트림이 많이 바뀌었죠. 이 실내 트림은 안 좋게 얘기하면 소재가 너무 좀 가벼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소재가 브리즈 트림으로 우리나라 들어오긴 하는데 이게 그 소재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페트병을 재활용한 소재로 시트나 이런 도어 트림 소재로 좀 사용을 했는데 이게 살짝 조금 가벼워 보이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이 그 지리 자동차의 그 SEA 플랫폼을 사용을 하거든요. 장단점이 명확해요. 왜냐면 이 중국 차라 그래가지고 중국 거 갖고 오면 이거 너무 단점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중국 전기차 기술력이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는 한데 알루미늄 소재가 많이 들어가서 무게가 확 줄어든 거죠. 그리고 계기판 자체도 사라졌고요. 디스플레이를 세로형으로 집어넣고 모든 버튼들을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굉장히 깔끔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도어 쪽에 보면은 스피커 있잖아요. 앰프나 이런 것들이 스피커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디 간 거야? 대시보드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는데 사운드바처럼 안쪽에 쭉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운드도 제가 주행을 하면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텐데, 왜냐면 볼보가 이 오디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이 차를 타고 다니는 이 시간이 휴식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운드도 되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또 이 시트의 착자감, 기존의 볼보 차들 타면은 이게 굉장히 시트가 부들부들해가지고 편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재활용 소재로 사용하는 이 시트는 편하기는 하지만 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볼보의 그 시트 착자감은 소파에 앉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그 느낌보다는 조금 단단한 느낌이 들어서 요거는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자, 디스플레이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죠. 계기판이 이 위에 있어요. 보통 안쪽이나 여기 중간에 이렇게 위치해 있잖아요. 근데 이 계기판이 사라지고 이 디스플레이 위쪽 상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칼럼식 기아로 이런 식으로 변속이나 주행 가는 거리, 지금 53% 남았는데 240km 주행 가능하죠. 중간에는 내비게이션, 그리고 멀티미디어와 공조기 이런 버튼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거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볼보의 UI와 달라졌다 생각 드실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번에 EX30을 완성을 하면서 새로운 UI가 들어갔어요. 이런 것만 봐도 이번에 이 볼보 EX30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이게 디스플레이가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버튼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해요. 특히나 이 비상등 스위치가 이게 가장 중요한 스위치잖아요. 진짜 긴급 상황 때 바로 눌러야 되는데 좀 너무 멀리 위치해 있는 것 같고, 이런 비상 스위치는 이 중간이라든지 아니면 좀 운전석에 좀 가까운 데 위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여기 아이콘들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으로 위치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시동 거는 거는 이 키를 여기 보면 표시 하나 있죠. 여기에다 카드를 두고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를 내리면 드라이브에 걸립니다. 근데 뭔가 좀 센터 컨트롤이 재밌지 않아요? 보면 이쪽도 수납 공간이에요. 시타이트 단자도 이 안쪽에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도 재밌고요. 컵홀더 어디냐? 컵홀더 안 보이잖아요. 여기 안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 있나 했더니만 이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 아니에요. 이 중간에 컵홀더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걸 빼면 수납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잖아요. 이 중간에 센터 암레스트는요 막혀 있어요. 이게 열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버튼 스위치 있죠. 요거는 이제 창문을 열고 내리는 윈도우 스위치로 되어 있고, 문을 닫고 여는 것도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나 이거 뒤에 창문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내리냐? 그러면 이 리어 요거 누르고 조작을 하면 차 문이 열리고 닫힙니다. 자, 그리고 열선 시트와 열선 핸들이 있는데 통풍 시트는 빠집니다. 이 앰비언트 무드 등이 센터피스에 이렇게 중간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재미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서 글로브 박스가 이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열려요. 그래서 뭔가 글로브 박스 없나 했더니만 글로브 박스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브 박스 여는 버튼도 외부에서 물리적인 버튼이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모든 버튼들을 다 이 디스플레이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글로브 박스 여는 것도 이 터치 버튼으로 작동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방전되면 이 글로브 박스도 못 여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송풍구도 세로형으로 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 디자인을 어디서 보면 중국 전기차들 실내를 좀 보는 듯해요. 손잡이 디자인, 심플한 실내 디자인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요. 볼보의 EX30이 심플한 중국 전기차의 디자인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요거는 LED 등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주행을 떠나보도록 할까요? 같이 가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볼보의 EX30을 리뷰하려고 하는데 옆에 갑자기 눈이 부신 사람이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참았어요 입니다. 와, 갑자기 칙칙하게 맨날 나만 나오다가 옆에 서영님이 타니까 세상에 이 너무 눈이 부셔서 난 쳐다볼 수가 없네. 어? 사고나요. 아우, 이제 정신 차려야지. 오늘은 서영님과 함께 EX30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 우리가 볼보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네. 약간 보수적인 차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치, 약간 아빠들이 좋아하는 안전 중심의 차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근데 이 오늘 EX30을 지금 타보면서 느끼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볼보와는 정말 많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전기차면은 어떤 느낌이 있어요? 약간 좀 무겁고 그치. 반에 좀 이질감 있는 이런 느낌들 많이 받지 않나요? 배터리 무게 자체가 엄청나니까 그쵸? 아래쪽에 쫙 깔려있는 그 느낌 때문에 차가 묵직한 느낌 많이 들죠. 어쩔 수 없이 악셀을 밟거나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 꿀렁거리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볼보의 EX30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 좀 놀라운 부분은 이 차가 굉장히 가볍잖아요. 무게가 2톤이 안 넘더라고요. 그렇죠. 1800kg밖에 안 돼요. 그렇죠. 1885kg. 근데 요로 정도면은 우리가 보통 전기차면 2톤이 훌쩍 넘어가거든요. 무거운 거는 2.6톤 막 이래요. 맞아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세팅을 해도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 이 EX30은 굉장히 경쾌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경쾌하다라는 움직임이요, 우리가 이전에 자꾸 약간 볼보를 자꾸 비교를 하는 게 뭐냐면 XC60 뭐 이런 베스트셀링 모델 타면서 경쾌하다? 이 느낌 받아보지 않지.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지 사실. 되게 그냥 약간 악셀 밟아도 바로 반응 안 하고 늦게 맞아, 가고 맞아. 부드럽고 이런 맞아, 것들이 맞아, 있는데 맞아. 이 EX30은 정말 볼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탔을 때는 굉장히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핸들도 이게 좀 좋게 얘기하면은 민첩하거든요. 막 이런 움직임들 막 얼마나 엄청 빠릿빠릿하단 말이에요. 이게 볼보를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볼보를 아는 그런 고정관념에서는 이질감이 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시도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뭔가 볼보인데 되게 영해지고 트렌디해진 볼보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많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무겁고 약간 꿀렁거리는 느낌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전기차는 이 구조적으로 아직까지는 볼보가 악셀을 밟았을 때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부드럽게 밀어줘요. 부드러워. 이게 스냅을 날리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나가는데 이 EX30은 악셀 밟으면 어쩔 수 없이 그 탁탁 치고 나가는 이렇게. 이 탁탁 뭐예요? 제빵왕 김탁구 보세요. 제빵. 죄송합니다. 저는 언제 제빵왕 거냐? 김빵. 그래서 이런 기존과 다른 움직임들이 솔직히 저는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오프닝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기차는요, 이 구성이 맞아요. 어느 정도 좋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볼보의 EX30을 타면 이거 경쾌하다라는 게 다른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면은 너무 또 불안하다고도 느낄 수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조그만 핸들 조작을 좀 잘못하거나 좀 급격하게 하면은 차가 휘청휘청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도심에서는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고속도로를 탔을 때 조금만 조작을 잘못하면 바로 그냥 요단강을 간다는 그쵸. 거. 약간 헐렁거리는 느낌이랄까? 네, 제가 이거를 스티어링 휠을 조금 바꾸려고 해봤죠. 우리가 어. 세팅해서 여기다 스티어링 휠이 있어요. 네. 그 스티어링의 감도를 조절하는 건데 가장 부드럽게 하는 거, 중간 단계, 그리고 펌, 견고하게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게 가장 스트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너무 좀 뭔가 헐렁헐렁한 느낌이 좀 있다. 만약에 소프트로 좀 바꿔볼게요. 소프트로 좀 바꿨잖아요. 네. 소프트 하면은 정말 뭔가 고카트 타는 듯한 아, 많이 차이 나요? 뭐 엄청나게 많이 무슨 차이 난다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저속에서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데? 빠른 타각이다. 이거 각도도 되게 좋다. 이런 느낌이 들었지만 네. 반대로 고속도로에서는 살짝 불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주행 가는 거리가 네. 480, 뭐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은 뭐 400 초반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주행 거리는 사실 부족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 주행 거리가 길다라는 게 단순히 이 목적지를 좀 길게 가지고 가서 뭐 부산까지가 이런 게 아니라 충전을 좀 늦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편리함이지. 그렇죠. 주행 거리가 길다고 뭐 부산을 타고 가고 그런 정도로 타면 안 돼요. 한번 충전해야죠. 그렇죠. 이 EX30은 도심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 고속도로 주행이 많은 분들이 타기에는 살짝 너무 가볍지 않나. 그리고 풍절음과 노면 소음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기는 해요. 어허. 이런 것도 좀 아쉽네요. 아무래도 이 차 자체가 완전 소형 맞아요. 전기 SUV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금액대도 제 생각엔 가격이 관건인데 그렇게 높지 않게 세팅될 가능성이 크다. 아니, 높으면 사실 안 되기도 하죠. 그럼요. 소형 전기 SUV인데. 근데 그러면 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고 차도 작아. 기본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승차감의 정도가 이 볼보의 진짜 베스트셀링이나 비교했을 때는 약간 불리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소형 SUV인데 막 이 차가 다른 차에 대비해서 막 승차감 기가 막히고 막 이것도 약간 선은 넘는 거죠. 그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긴 구성이 하죠. 있으니까. 네. 자, 일단은 그래서 이 EX30은 도시명에 좀 가볍게 탈 수 있는 분들에게는 딱 적합하나 뭔가 패밀리카로 가족들과 함께 장거리 주행이 좀 많고 뭔가 고속도로 타고 이런 분들에게는 불편할 그렇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사실 원래 이 EX30이 나오기 전에 EX90이 먼저 나오기로 했었단 말이죠. EX90은 어떤 느낌일까요? EX90은 진짜 90이잖아. 그죠? 플래그십 전기 SUV니까 온갖 최첨단 사양부터 시작해서 주행도 뭐 장난 아닐 거란 말이죠. 승차감마저.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타면서 고급감의 정수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차량은 그거보다는 딱 실용적인 측면에서 주행거리 얼추 나오고 차 작고 컴팩트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도심으로 진짜 쏘다니기에 문제 없고 이렇게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정도의 세컨카적 전기 SUV로 가장 유리한 것 같아요. 포지션이.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목적에 맞게 전기차를 사야 되거든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차를 사겠냐라고 접근을 했을 때 이 EX30은 세컨카 개념으로 도심에서 편하게 탈 수 있는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정말 이만한 차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꽤 괜찮은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저는 여성 드라이버니까 디자인을 봤을 때는 솔직히 예쁘긴 하거든요. 그 와이프분들에게 좋죠. 선물 주는 차로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 실제로 그래서 세컨카로 저 전기차 많이 선물을 해줘요. 그쵸. 저도 우리 와이프한테 폴스타를 선물해준 이유가 어차피 고속도로 많이 안 가고 유지비 저렴하죠. 그리고 도심에 탈 때 힘 부족하지 않죠. 뭐 이런 복합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EX30이 거기에 딱 맞는 차다. 그러게요. 게다가 이 시트 포지션이 좀 높아요. 네, 이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전방의 시야가 완전히 깔끔합니다. 그쵸. 그리고 대시보드가 내려가 있어, 심지어. 완전히 이게 저 앞에가 그냥 뻥 뚫려 있다 보니까 운전이 편해. 그러니까 남녀노소 운전을 좀 못하는 분들이 타도 전혀 부족하지 않고 운전이 안 어렵다라는 얘기죠. 네. 게다가 사이드 미러의 위치에서 사각지대도 많이 없고 지금 보면 룸밀러도 프레임리스고 이 사이드 미러 역시도 맞아요. 프레임리스라서 시야적으로도 좀 깔끔한 느낌이 들어.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도 되게 좀 편하게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요새 차라 해가지고 이 사이드 미러가 완전 카메라로 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네? 룸미러도 카메라 룸미러 해가지고 맞아요. 디지털 룸미러. 디지털 룸미러로 보잖아요. 사실 그게 초보자들이 정하기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어려워. 이게 더 클래식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운전을 좀 잘하는 분들, 많이 타봤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오히려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좋아요. 뭐 안개나 비 올 때나 잘 안 보일 때나 야간일 때 오히려 더 잘 보여요. 하지만 운전을 못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더 어색하거든요. 그리고 또 디지털 룸밀러는 큰 차에 어울리지 맞아. 작은 차에는 굳이 필요가 없어. 4호 요 정도 돼줘야 돼. 그럼요. 그 정도 차에 어울리지. 이거는 사실 필요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프레임리스의 좀 깔끔한 디자인이 좀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감합니다. 지금 타면 탈수록 와 승차감이 전기차답지 않고 되게 경쾌한. 그러니까 이
부드럽고 경쾌한 스티어링 휠과 되게 잘 어울려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얘가 지금 오디오가 네. 홈 오디오처럼 지금 앞에 하만카드로 쭉 들어있거든요. 진짜 홈오디오 스타일이야. 보통 네. 우리가 자동차의 스피커라고 하면 뭐 이 도어 쪽에 하단에 있고 그렇죠. 뭐 여기 B 필러나 A 필러 요쪽이나 좋은 차는 이 헤드레스트 안에도 이렇게 내장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도어 쪽 그냥 훤하게 비어 있고 오히려 없다? 수납 공간 만들어놨죠. 네, 오히려 이 A 필러도 없단 말이에요. 요즘 전기차들이 자동차 실내를 공간의 탈바꿈, 생각의 전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넣어놓는데 오디오도 홈 오디오처럼 그냥 앞에 쭉 일자로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런 건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거죠. 아이디어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오디오를 좀 들어봤을 때는 물론 조금 우리가 이게 새로운 느낌을 선사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게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느낌을 선사해 주는 거고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소리가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약간 울려. 해상력이 떨어진다. 앞에 있다 보니까 특히 2열 쪽에는 그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약간은 좀 울리는 게 아쉽기는 해요. 그러게요. 근데 일반 기본 왜 순정 오디오 있잖아요. 음. 그냥 왜 통상 국산차에 들어가는 그런 것보다는 좋긴 해요. 그런 것보다 당연히 좋고. 그것보다 좋지만 볼보 하면 사실 전통적으로 바월센 월킨스 그죠. 오디오가 들어가는 게 약간 국룰인데 이 차는 어쨌든 소형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BMW 오디오까지 탑재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만카돈 정도인데 이 차급 대비해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절대적인 오디오의 음질과 성능을 생각하자면 조금 귀 예민한 분들은 아쉽게 느낄 법하죠. 왜냐면 이게 볼보 차를 리뷰할 때는 이 볼보의 성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맞아. 볼보 차는 그 타시는 분들도 아까 제가 보수적인 얘기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이 차 타는 분도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죠. 그리고 네. 실제로 돈 많은 사람들이 볼보 타요. 현금으로 쓰잖아요. 저처럼 리스 안 씁니다. 그냥 현금 주고 사요. 그 차 괜찮으면 며느리나 사위나 맞아요. 너 안전한 차 타. 너무 좋으니까 너 사. 이러면서 현금 막 찍어서 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보수적인 시장에 이 세팅도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인 아는 차들은 네. 뭐 독삼사나 국산차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차가 잘 나가고 잘 쓰고 옵션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니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볼보는 안 그래요. 볼보는 악셀을 밟았을 때 이 움직임도 부드럽게 얼마나 나가주느냐 그리고 실내 편의 기능이 운전자에게 얼마나 편하게 전달해 줘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디오도 좋아야 돼요. 오디오가 볼보를 좋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용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걱정이 들어요. 아, 그러죠. 아쉬워하시죠. 많이 게다가 하시죠. 시트도 얘가 지금 그 브리즈 시트가 트림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100% 재활용 소재예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약간 신선하고 친환경 소재라고 할 수 있지만 볼보 오너분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무조건 부드럽고 약간 그 볼보 타보면 그치. 고급 쇼파는 듯한 느낌이 아, 들어요. 맞아. 볼보 시트 진짜 좋아요. 네. 근데 EX30은 물론 얘가 차급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한들 그 느낌이 조금은 아쉽다 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새롭게 접근하는 소비자분들에게는 이런 소재와 이런 구성이 신기할 순 있으나 기존 볼보 오너분들 입장에서는 살짝 아쉬울 수도 있겠다. 적응기가 좀 필요할 수 있다. 예. 저는 사실 도심에서 탈 때는 이 정도의 구성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일단 컴팩트 하잖아요. 그쵸, 그쵸. 예, 몰기 편하고. 자, 오늘 우리 서영님과 함께 EX30 리뷰했는데 서영님이 느끼는 EX30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심에서 부담스럽지 않게 탈 차로는 가격만 잘 맞춰진다면 굉장히 대박날 차라고 느껴지네요. 와, 이거 거의 극찬인데요? 대신에 가격이 제일 그럼요. 관건이다. 이거 막 5천만 원대 나오고 이러면은 제가 아. 봤을 때는 이거 5천만 원대여도 정말 초반 정도여야지 되지. 왜냐면 보조금 받고 나서 한 4천만 원대 후반 정도 들어오면 딱 좋을 것 같거든요. 국산차가 요새 전기차가 엄청 비싸요. 그래서 국산 전기 SUV랑 비교했을 때도 어느 정도의 가성비 느낌만 나와주면은 이 디자인과 이 주행감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상품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또 서영님이 모르는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진짜 제가 만나본 알고 있는 우리 유튜버 분들 중에서 제일 긍정 에너지가 나오는 분이다. 와. 여러분들이 구독하고 영상 보셔도 후회하지는 않을 거다. 우와. 보통 인상 찌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굳이 이런 얘기를 왜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남녀노소 누가 봐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감동이다. 그런 리뷰를 볼 수 있을 거다. 오늘 또 저도 우파님과 이렇게 EX30이라는 볼보의 아주 새로운 전기차를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거의 최초죠. 최초죠. 지금 최초시죠. 최초 시승을 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었습니다. 우파TV 여러분. 잡았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화이팅!